자, 뽑을게요. 왁싱을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왁싱을 제외한 모든 시술을 아. 이쪽에서 하고요. 이쪽이 이제 왁싱샵이고 이쪽에서 이제 왁싱을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아, 여기 이게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구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20년차 경력을 갖고 있는 왁싱, 반영구, 지저 제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루아 뷰티샵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랑 왁싱은 많이 들어봤는데 쥐젖 제거는 뭐예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몸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세한 네. 알갱이처럼 톨톨톨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지젖이라고. 그 점같이 생긴 거?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원장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 일을 쭉 했어요. 그때부터 미용대에 나오고 강남 쪽에서 10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22년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게 20년의 경력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오래 했어요. 미용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네. 계기로 하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미용 쪽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눈썹 깎기 칼, 뭐 스프레이, 눈썹 그리는 브로우 펜슬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 얼굴 해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친오빠가 뭐 무슨 기술을 좀 배워보는 게 좋겠다 해서 미용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좋고 재밌어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이게 내 적성이 안 맞다 느껴본 적 없으세요, 그럼? 헤어 쪽을 할 때는 적성이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헤어를 포기하고 피부 쪽으로 가니 피부 쪽은 저랑 적성이 맞았어요. 관리를 1대1로 하는 시술이 저한테는 맞았고 시간을 쫓기지 않는 시술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쪽으로 오래 일을 했었어요.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세요? 시술마다 고객층의 연령들은 다 달라요. 왁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젊은 친구들이 많고 눈썹 왁싱이 제일 인기가 좋기는 해요. 브라질리언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많고 왁싱 쪽은 거의 20, 30대 반영구 같은 경우에는 3, 4, 50대 주부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죠. 왁싱 같은 경우에는요, 원장님 남자 손님도 있나요? 받나요? 네, 남자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가려서 받으시는 가려서 잘 받고 있어요. 커플분들이 의외로 오세요. 그래서 커플 중심으로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 의외로 눈썹 왁싱이 제일 많아요. 아, 눈썹 네, 왁싱. 수염이랑 단골 되셔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요. 왁싱의 종류가 있나요? 일반 슈가링 왁스, 그리고 하드 왁스, 소프트 왁스 이렇게 있고요. 슈가링이랑 일반 왁스랑은 시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슈가링 왁스는 하지 않고요. 일반 왁스를 쓰고 있어요. 왁싱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깎았을 때나 그럴 때는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지저분해지는데 왁싱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 3주 정도는 깨끗하게 다니실 수 있고 모근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되게 매끄럽고 깨끗해요. 우선 위생적으로 참 좋고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자기 관리에 좀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리 편하게 펴주시면 11자로 펴주세요. 왁싱을 처음 해보시는 거죠? 계속 왁싱을 주기적으로 하셨을 때 숱도 줄고 모근이 조금 약해져요. 그리고 숱이 많이 줄죠. 자, 뽑을게요. 거의 주기는 한 달 반 주기로 손님들 오셔요. 반대로 돌아보시고 고양이 자세로 살짝 이렇게 커리를 내리시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스크럽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스크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물기 없는 손으로 스크럽젤을 퍼서 중요 부위에 발라요. 그리고 양치나 세안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때를 밀듯이 빡빡 비벼서 스크럽을 제거하시고 일반 샤워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 물기가 없어야 돼. 일주일에 2번 3일 후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 왁싱을 하고 나오셨는데 전과 후가 확실히 틀린가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개운한 것 같아요. 하루 최대 몇 명까지 관리를 해보셨어요? 혼자 하는 1인 샵이기 때문에 한 12명까지는 최대로 해봤어요. 눈썹 왁싱 하는데 한 15분, 쥐젖제가 하는데 20분,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까지 다 통탈해서 12명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경력이 있다 보니 네. 엄청 시간을 잘 맞춰요. 탁 들어오면 나가시고 들어오면 나가시고 정신없고 바쁘지는 않아요. 예약을 해놓고 10분을 늦거나 아예 안 오시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있나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손님들 자체도 생각의 수준도 높아지시고 1인 샵이다 보니까 자기가 빠지면 여기가 이제 피해를 볼 거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맞춰주시고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 노쇼 방지하는 예약금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몇 번에 반복적으로 오시고 단골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금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서로 믿고 하는 거. 네네네. 지금 이 정도 샵이면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장님? 이 정도는 한 14평 정도 돼요. 14평 정도? 네네. 창업 비용 같은 건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걸 인수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중형차는 아니고 소형차 정도. 네. 권리금 같은 거? 권리금을. 예, 그리고 보증금 따로 있고 월세 네, 또 따로 월세 내고 따로 있고. 있고. 이쪽 라인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고 싶었던 자리에 자리가 나서 바로 잡았던 이유가 케이스예요. 있을까요, 여기? 이쪽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원룸과 아파트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큰 도로가 비해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1층 나름 한 2,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받은 자리겠네요. 두정역 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미용업에 관심 있는 젊으신 분들도 많고 주부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기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무작정 옆에 있는 사람 너 해봐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님과 관계가 엄청 유대관계가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이 일이 잘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네일 아트인지 헤어 쪽인지 피부인지 여러 가지의 분야를 잘 선택하셔서 자기 선택에 맞는 쪽으로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샵이나 큰 샵 상관없이 남 밑에서 1년 이상은 일을 해야 돼요. 무작정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오픈을 하면 거의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샵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오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의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배우고 싶은데 수강하시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직접 오셔서 관리를 받으면서 저 이쪽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배워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 한 1, 2년 후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30대는 제 자신의 노하우나 경력을 쌓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면 한 40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근데 그게 40대 중반이길 저는 바라는 거죠. 섣불리 누구를 수강하고 이런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업이잖아요. 네네. 피부 관련된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학원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조금 속성으로 빨리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가르치는 학원도 있거든요. 자격증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자격증으로 시작해서 전문 대학까지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네. 근데 요즘에는 학원만 잘 가도 국가고시 자격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학원은 초이스를 잘해야 돼요. 아무튼 너무 많으니까 학원. 그렇죠.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일은 네. 바쁘세요? 3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바쁜 편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벚꽃놀이 시즌이라 예약률이 좀 낮아진 편이기는 하고요. 그러면은 제일 바쁜 달이 있어요? 일의 특성상 왁싱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7, 8, 9월 뭐 이런 식으로 여름 더워졌을 때 반영구 같은 경우는 시원할 때 시원할 때. 예, 그리고 명절 전후로 좀 바빠요. 아, 명절 전에요? 예, 그리고 휴가 전. 명절 전에 왜 바쁘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명절에 쉬는 날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럴 때 바쁜 편이에요. 그럼 쉬는 날은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쉬는 날은 제가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일이 있을 때 예약제다 보니까 제 나름 그냥 쉬고 있어요. 장점이라면 장점이네요. 시간을 내가 네, 자유롭게 쓸 수 그렇죠. 있다는 거. 한 달 매출 여쭤볼게요. 이렇게 1인 샵 하시는데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여성 정도는 기본으로 벌고요. 기본으로? 네, 네. 어떤 달에는 신랑을 이겼다가 어떤 달에는 신랑한테 졌다가 뭐 이렇게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매출의 자부심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어. 잘 번다고 해서 막 쓰지 않고 못 번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곧 순수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는 해요. 네. 다른 거보다 식당이나 뭐 옷가게 이런 거보다 마진이 많이 좀 남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건 맞아요. 직원은 왜 이렇게 따로 안 두시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직원을 뽑고 싶은 생각은 항상 해요. 네네. 하는데 원체 저는 미용 쪽 일을 오래 해서 주변의 원장님들을 봤을 때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직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야 되는 주부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몸은 힘들고 조금 정신적으로는 바쁘지만 그래도 그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일에 집중하고 싶고 고객님들한테 그 에너지를 주고 싶지 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그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는 혼자 하고 있어요. 관절이 조금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뽑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 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여자로서 하는 직업으로는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고 내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날 찾아온다는 일이라는 거,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일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람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지혜롭게 다른 취미로 풀고 일을 좀 즐겁게 하신다면 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퇴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쵸. 내가 마음만 맞고 정신적으로 즐기기만 한다면 이 일은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 강도는 어떠세요? 노동의 강도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지치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지치는데 지친다고 해서 쉬고 싶다고 해서 또 한 며칠 쉬잖아요. 그럼 또 그게 더 힘들어.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을 찾아가다 보면 저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애착이 가는 직업이고 내 몸이 허락해준다면 끝까지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샵들이 홍보는 뭐 당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로그로 많이 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중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게을러져서 소홀히 하다 보면 매출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건은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블로그나 인스타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인스타는 가볍게. 지금 딱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항상 고마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빵 제조하는 업체에서 한 분이 눈썹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근데 빵 하다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 눈썹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눈썹을 하고 가셨는데 줄줄이 솜사탕처럼 정말 줄줄이 솜사탕처럼 줄줄줄줄 그 신세계 푸드에서 빵 제조하시는 분들이 와. 저한테 오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만 보이니까 그쵸. 눈썹이 홍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분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그 직원 선생님들이 다 줄줄이 오고. 네네 저는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홍보를 따로 하지 그쵸. 않아도 그 사람이 자체가 홍보다. 입소문 나면 네네. 미용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해줄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이거는 하는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하고 말 거면 시작을 말아라. 왜 그냥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 만큼 얻고자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시작을 하셔서 이게 장기전이거든요. 기술을 배운다는 게 한순간에 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그렇게 가시면 어느 순간 5년 이상 되셨을 때 내게 되고 내 돈이 되고 내 손님이 되는 거지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아, 일 자체가.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끝까지 길게 장기전으로 가세요. 원장님의 미래 계획 있으실까요?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게 저의 건물주가 미래 되는 계획입니다. 게. 우선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가면서 제 건물에 1층에 제 샵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천안에 있는 두정동에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이 아래 번호로 아래 주소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방문해 주셔서 상담해 주셔도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로와 뷰티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